월경이 좀 많으신 여자분들이 있어요. 월경이 너무 많다 보면은 실혈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빈혈도 생길 수가 있고 다른 문제점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으로 개발된 게 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조재영입니다. 피부과 하면은 제일 많이 하는 게 이제 색소, 기미죠. 일반 분들은 기미라고 하면은 얼굴에 이제 뭐 까만 게 올라오거나 잡티가 생기거나 색소가 생기거나 하면 다 기미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기미는 좀 특이한 질환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환자분들이 알고 있는 뭐 잡티라든지 검버섯, 좀 특이하게는 오타양 모반도 있을 수가 있고 염증에 의한 색소 침착도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것들하고는 다 달라요. 얼굴에 이제 색소가 올라왔다 하더라도 그게 다 기미는 아닌 거고, 일반적으로 기미는 30대 중반부터 50대 중반 정도의 여성분들이 가장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피부 노화 현상과 여러 가지 호르몬 변화가 겹쳐가지고 나타나는데, 보통 아시아인들에서 많이 나타나게 되고, 근데 이제 아시아 사람들은 특히나 여성분들이 생기기 때문에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주고 생활의 질을 떨어뜨리는 질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기미 치료하면은 레이저 치료라든지 바르는 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하는데, 사실 기미 치료제로서 효과 있는 먹는 약이 있거든요. 꽤 오래전부터 사용을 하기는 했어요. 이게 대두가 된 게 한 10년쯤 정도 전부터 이게 이제 기미에 좀 효과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가지고 여러 연구들이 나왔는데, 최근에는 좀 어느 정도 확립이 되어 있는 상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럼 기미 먹는 약이 무엇이냐? 트라넥산삼이라고 하거든요. 트라넥사믹 엑시드. 원래는요, 수술하고 나서 출혈이 많이 생기면 그 지혈하기 위해서 쓰는 지혈제로 개발이 된 약이에요. 굉장히 오래전부터 수술할 때는 사용을 했고, 보통 이게 주사제로 투여를 하거든요. 먹는 약으로 나와 있는 거는 어떤 목적으로 쓰냐면은, 월경이 좀 많으신 여자분들이 있어요. 월경이 너무 많다 보면은 실혈량이 많아지다 보니까 빈혈도 생길 수가 있고 다른 문제점들도 생길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것들을 좀 줄이기 위해서 먹는 약으로 개발된 게 트라넥삼산이라는 건데, 이게 이제 피부에 쓰다 보니까 기미라든지 이런 것들, 색소라든지 이런 것들, 얼굴이 좀 밝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기미에 한번 써볼까 해가지고 적용을 하기 시작한 게 한 10여 년 정도 전부터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흔히 알고 있는 도란사민이라는 약인데, 이게 트라넥삼산 한 캡슐에 250mg이 들어있거든요. 용량을 좀 높여서 먹으면 좀 빠릅니다. 약은 분명히 용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부작용의 확률이라든지 다른 문제점의 확률이 높아질 수 있거든요. 이 이제 기미에 쓰는 용량은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용량보다 굉장히 작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치료 목적으로 사용을 할 때에는 이게 뭐 1000mg씩 하루에 3번씩 한 3000mg을 먹기 때문에, 기미 목적으로 사용하는 500mg 정도, 그러니까 2알 정도는 6분의 1 정도의 용량인 거예요. 약은 적게 먹으면 적게 먹을수록 좋겠죠. 일반적으로 현재 쓰는 용량들은 하루에 한 2번 아니면 하루에 3번 정도에서 500mg에서 750mg 정도 쓰는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확립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기미를 억제하는 작용을 어떻게 하냐면은, 얘가 혈액 응고를 좀 촉진을 하고 그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염증 반응이라든지 멜라닌 세포를 자극 줄 수 있는 과정들을 좀 차단하지 않을까. 그 과정 중에서 생성되는 이 신생혈관 자체가 기미의 발생에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억제를 해가지고 또 영향을 주지 않을까라는 게 2번. 마지막으로는 색소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사이로시나제라는 이러한 특정 효소가 있는데, 그 효소를 좀 억제를 해서 색소세포의 생성을 적게 해주는 그런 효과를 가져오는 게 3번째 과정이 있어요. 이게 확립된 거는 아니고 현재 연구 결과를 통해 가지고 추측을 하는 거거든요. 문제가 뭐냐면은, 변형된 멜라닌 세포 자체에 영향을 미치는 못해요. 그래서 얘를 중단을 하면은 다시 올라올 수가 있어요. 기미가 올라오는 비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3개월 정도 지나면은 한 60-70% 정도는 재발이 된다라는 연구 결과들이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래서 먹는 약만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레이저 치료를 같이 하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유튜브에서도 언급을 했었는데, 기미는 모든 자극에 의해서 악화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레이저 자체도 기본적으로 자극을 주게 되거든요. 이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돼요. 자극은 적게 주면서 멜라닌 세포를 좀 억제를 하거나 생성된 멜라닌만 파괴를 할 수 있는, 이렇게 굉장히 기술적으로 치료를 해야 되는데 그게 굉장히 어렵단 말이죠. 이때 도와줄 수 있는 게 지금 말씀드린 먹는 약이에요. 물론 안 먹어도 치료되는 사람들은 굳이 안 먹어도 됩니다. 사실 먹는 거에 대한
그 거부감들이 있을 수밖에는 없잖아요. 약을 먹어가면서까지 기미를 치료해야 돼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특히나 어려운 기미들이 있어요. 이게 눈가 같은 경우는 피부 자체도 굉장히 예민하고 이 호르몬 변화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데, 이런 기미 같은 경우는 생성을 좀 억제해 놓은 상태에서 생성되어 있는 멜라닌들을 파괴를 하면은 좀 더 효과적인 치료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얘네들이 억제가 되어 있으면은 먹는 양을 싹 줄여서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저자극이 가능한 방법으로 가벼운 레이저 치료 같은 것들을 끌고 나가면은 뭐 100%까지는 다 없어지진 않지만은 어느 정도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기미는 없어지려면은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해요. 폐경이 된 다음에 오랜 시간이 좀 지나면 없어져요.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자체가 기미 생성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 호르몬 자체가 폐경이 돼서 거의 떨어져 버리면은 보통 한 60대, 70대가 되면은 기미는 없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되면은 피부에 노화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검버섯이라든지 뭐 주름이라든지 피부 처짐 현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기죠. 우리가 60, 70대까지 놔둘 수는 없으니까는 기미 자체를. 그래서 그때까지는 이제 먹는 약과 레이저나 이런 관리 등을 통해 가지고 어느 정도 안정된 상태를 만들어 놓을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죠. 자,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혹시 궁금한 점이나 이런 거 있으면 제가 댓글 보고 한번 또 살펴보고 잘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